저는 지금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비 내리는 을지로 골목길에서 낡은 박스 위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그 사람을 봤을 때의 충격을요.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요즘 세상의 길거리에 그런 분들이 하나둘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뭔가 낯익은 느낌에 다시 돌아봤는데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0년 전 제가 버렸던 그 사람이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평범해 보였던 제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체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도 꼭 설정해 주시고요. 모든 것은 10년 전 제가 29살이던 그해 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퀀스 1 행복했던 과거 90초. 그때 저는 정말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중견 건설회사에서 막 대리로 승진한 그저 그런 직장인이었죠. 아침 7시에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야근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달랐어요. 미영이가 있었거든요. 여보,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따뜻하게 맞아주던 그 사람. 김미영. 제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미영이는 정말 완벽한 아내였어요. 간호사였던 그녀는 낮에는 병원에서 일하고 퇴근하면 집안일을 척척 해내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했네요. 주변 사람들이 항상 부러워할 정도였죠. 결혼 3년째까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작은 투룸 아파트였지만 미영이가 예쁘게 꾸며놓은 우리 집은 그 어떤 호화로운 집보다 따뜻했어요. 주말이면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미영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함께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아이는 누구 닮을까요? 미영이는 늘 아이 이야기를 했어요. 길에서 아이들을 보면 눈을 반짝이며 저를 돌아보곤 했죠. 당연히 엄마 닮아야지. 저도 그런 미영이가 예뻤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미영이처럼 착하고 예쁜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신혼이니까 자연스럽게 생길 거라고 여겼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여전히 둘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미영이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점점 그 웃음이 억지스러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혼 4년째 되던 해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한번 병원에 가볼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검사받고 치료받으면 금방 해결될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일단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차분한 목소리와 달리 검사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힘들었어요. 미영이는 온갖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피검사, 초음파, 더 정밀한 검사들까지.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과정에서 미영이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져 갔어요. 괜찮을 거예요. 의학이 발달해서 요즘은 다 해결된대요. 저는 계속 미영이를 달랬지만 제 마음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치료비, 검사비로 들어가는 돈이 매달 제 월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도 그땐 희망이 있었어요. 미영이와 함께라면 뭐든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이에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미영이는 하루하루가 힘들어 보였어요. 평소처럼 웃으려고 애쓰지만 제가 보기엔 너무 억지스러웠습니다. 괜찮아요. 좋은 결과 나올 거예요. 저도 계속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제 마음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결과를 같이 들어보시죠. 의사 선생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지만 그 표정이 그리 밝지는 않았어요. 일단 남편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미영이도 괜찮겠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선생님의 다음 말이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렸습니다. 부인의 경우에는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순간 미영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아예 안 된다는 뜻인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1%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하기 시술을 받으셔도 성공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미영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집까지 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말이 없었습니다. 미영아, 괜찮아.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제가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지만 미영이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미영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인데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미영아, 저녁 먹자.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영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집안일도 예전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많이 우울해하시는 것 같네요. 상담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재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미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도 미영이는 계속 그렇게 말했어요. 괜찮다고, 피곤할 뿐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미영이는 병원 일도 자주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프다는 핑계로 집에 있는 날이 많아졌죠. 미영이 언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괜찮아? 미영이 동료들이 집에 찾아와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을 때도 미영이는 똑같은 대답만 했어요. 괜찮아요.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그런 미영이를 보면서 저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게 무거웠어요. 예전처럼 따뜻하게 맞아주는 미영이 대신 침묵하는 미영이가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여보, 나왔어. 현관문을 열며 말해도 대답이 없는 날이 많았어요. 거실에는 텔레비전만 켜져 있고 미영이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도 대충 라면이나 배달 음식으로 때우는 날이 늘어났어요. 미영아, 우리 시험관 시술 한번 받아보자. 확률이 낮다고 하지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 어느 날 저녁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영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 눈에 잠깐 희망의 빛이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가능할까요? 그럼 한번 해보자. 의사 선생님도 아예 불가능하다고 하신 건 아니잖아. 그렇게 우리는 시험관 시술을 받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호르몬 주사, 배란 유도, 채취, 미영이가 받아야 하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아파요? 주사를 맞고 힘들어하는 미영이를 보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미영이는 여전히 참고 있었어요. 그 모든 고통을 혼자서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시술은 실패했어요. 이번엔 안 됐지만 다음에 다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미영이의 어깨가 축 늘어지는 게 보였어요. 두 번째 시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까지 실패하고 나자 미영이는 아예 말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치료비는 계속 들어갔습니다. 저희 적금도 다 깨고 대출까지 받아야 했어요. 미영아, 그만하자. 우리 그냥 둘이서 살자. 더 이상 미영이가 고통받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미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만 더요.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때의 미영이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간절하고 동시에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네 번째 시술도 실패했습니다. 그날 미영이는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주저앉고 말았어요. 미영아, 제가 급하게 부축했지만 미영이는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못났어요. 제가 여자도 아니에요. 미영이가 중얼거리는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집에 돌아온 후 미영이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밥 먹어야지.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문 앞에 둘게. 꼭 먹어. 저는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미영이 걱정의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죠. 준호야, 너 요즘 왜 그래? 실수가 너무 많아. 팀장님께서 걱정스럽게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침울해져 갔습니다. 예전처럼 함께 웃고 떠드는 일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미영이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거나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미영이 언니 정말 걱정돼.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미영이 동료가 찾아와서 말했을 때도 미영이는 고개만 저었어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쉬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죠. 미영이는 병원 출근도 완전히 그만두게 되었어요. 잠시 휴직계를 내고 싶어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 상태로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미영이까지 일을 그만두니 생활비가 빠듯해졌어요. 치료비 때문에 빚도 늘어났는데 이제 제 월급만으로는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미영아, 우리 다른 곳으로 이사하자. 좀 더 작고 싼 곳으로.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제안했어요. 미영이는 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원룸으로 이사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좁은 공간에 둘이 있으니 답답함만 더해졌습니다. 미영이는 거의 침대에만 누워 있었고 저는 퇴근하고 돌아가기가 두려웠어요. 준호야, 너 많이 힘들어 보인다. 회사 동료가 술자리에서 말했을 때 저는 정말로 힘들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있기가 무서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런 상황에서는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좋을 텐데. 그것도 말해봤는데 듣지를 않아. 그날 밤 집에 돌아간 저는 미영이와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미영아, 우리 상담 받아보자.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 미영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 눈에는 깊은 피로가 깔려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왜 저 같은 사람하고 결혼했을까요? 갑자기 나온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야? 너를 사랑해서 결혼했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아이도 못 낳는 여자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둘이서도 충분해. 하지만 미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 씨는 아이를 원했잖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준호 씨, 저 때문에 인생 망치지 마세요. 미영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다른 여자 만나세요. 예쁘고 건강한 여자 만나서 아이도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사세요. 미영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제 가슴은 먹먹해졌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너 아니면 안 돼.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 새로 들어온 후배를 만났어요. 박수진이라는 이름의 28살 여직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 선배님. 잘 부탁드려요. 밝고 건강해 보이는 그녀를 보면서 문득 예전의 미영이가 생각났어요. 결혼 전 미영이도 저렇게 밝고 활기차던 모습이었는데 수진 씨는 결혼 계획은 없어요?
어느 날 점심을 함께 먹으며 물어봤습니다. 아직은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좋은 사람 만나면 언젠가는 하겠지만요. 그리고 웃으며 말했어요. 선배님은 부인분하고 언제 아이 가지실 거예요? 그 순간 제 표정이 굳었을 거예요. 아, 그게 좀 복잡해요. 수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 후로 저는 자꾸 그녀와 미영이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활기찬 수진과 우울에 빠진 미영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진 수진과 절망에 잠긴 미영이, 그리고 그 비교는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느끼는 무거움, 미영이를 마주할 때마다 느끼는 답답함. 이게 정말 사랑일까? 저는 점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진과의 관계는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선후배 사이였어요. 점심을 함께 먹고 업무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그녀와 있는 시간이 편안해졌습니다. 선배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어느 날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가요? 네, 표정이 많이 어두우세요. 뭔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졌어요. 사실 집안일이 좀 복잡해서요. 아, 그러시구나.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수진의 따뜻한 목소리에 제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수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퇴근 후 커피를 마시거나 주말에 가끔 만나기도 했습니다. 선배님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수진이 말했을 때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미영이와는 대화가 되지 않는 요즘 수진과의 대화는 제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미영이는 이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거나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영아, 밥 먹었어? 제가 물어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흔들 뿐이었죠. 미영아, 이렇게 지내면 안 돼. 우리 진짜로 상담받아 보자. 제가 간절하게 말해도 미영이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 미영이를 보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게 정말 결혼 생활인가? 매일 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수진의 밝은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준호 선배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부인분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수진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제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과연 미영이가 행복할까? 저와 함께 있어서 행복할까? 아니면 제가 행복할까? 미영이와 함께 있어서 어느 날 밤 집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근처 공원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그때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오늘 많이 힘들어 보이셨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제 마음을 걱정해 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미영이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미영아, 나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영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그때 미영이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뭘 이야기해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미영이의 눈에 뭔가 스치는 게 보였어요. 준호 씨가 원하는 게 뭐예요? 나도 모르겠어.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미영이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준호 씨, 다른 여자 있죠?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소리야? 요즘 집에 늦게 들어오고 표정도 예전과 달라졌어요. 다른 여자가 있는 거 맞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수진과의 관계가 아직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제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미영아, 그게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도 여자예요. 다 알 수 있어요. 미영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깊은 상처가 느껴졌어요. 그 여자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저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이겠죠. 미영아, 준호 씨 이혼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영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저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사는 게 서로에게 독이 되는 것 같아요. 미영이는 침대에서 일어나 제 앞에 앉았어요. 준호 씨는 제 때문에 불행해지고 있고 저도 준호 씨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혼이 답은 아니잖아. 그럼 뭐가 답이에요? 이대로 계속 사는 게 답인가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준호 씨, 새로운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예쁜 아이들도 많이 낳고요. 미영아, 너는 어떻게 하려고? 저는 저만의 방법으로 살아갈게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어요. 결국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건 같은 건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요. 미영이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미영아, 그래도 위자료라도. 됐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한 달 후, 우리는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미영이는 짐을 싸서 어디론가 떠났어요. 어디로 가는지 묻지도 않았고, 미영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 살아, 미영아. 준호 씨도 행복하세요. 그게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미영이가 떠난 후, 저는 수진과의 관계를 진전시켰습니다. 1년 후에 재혼했고, 곧 아이도 생겼어요. 여보, 정말 행복해. 수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할 때 저도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미영이와의 힘들었던 시간들은 점점 기억 저편으로 밀려났습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행복. 이제 과거는 정말 과거일 뿐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그 길에서 미영이를 다시 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을지로 골목길, 비가 내리던 그날 저녁. 저는 회사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여보, 언제 들어와? 수진이 보낸 문자를 확인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곧 도착해. 태교 음악 틀어놓고 기다려. 답장을 보내고 폰을 주머니에 넣는 순간이었어요.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길가에 앉아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낡은 골판지를 깔고 앉아 있는 사람.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때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다시 돌아봤어요. 그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김미영. 10년 전 제가 버린 그 사람이었습니다. 미영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려 저를 외면했습니다. 미영아, 정말 너야? 저는 한 걸음 다가갔지만 미영이는 더욱 몸을 웅크렸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예전에 깔끔하고 단정했던 미영이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초라하고 지친 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미영아,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제가 다가가려고 하자 미영이가 몸을 일으켰어요. 가세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영아, 잠깐만. 우리 이야기 좀. 가세요. 제발. 미영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를 보지도 않은 채 등을 돌리고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망연자실했어요.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미영이가 왜 저런 모습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집에 돌아갔지만 정신이 없었어요. 여보 왔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오늘 회식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영이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 초라하고 지친 모습, 저를 피하려던 모습. 왜 그렇게 됐을까? 이혼 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다음 날도 집중이 안 됐어요.
과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부하 직원이 걱정할 정도였죠. 응, 괜찮아. 그냥 잠을 못 잤어.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나와서 어제 그 골목길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는 다른 노숙자분이 앉아 계셨고 미영이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어제 여기 계시던 여자분 보셨나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그분도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며칠 동안 그 골목을 찾아갔지만 미영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요즘 뭔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수진이 계속 걱정하며 물었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전 부인이 노숙자가 된 걸 봤다고? 그걸 어떻게 임신한 아내에게 말하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그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미영이의 친구들에게 연락해 보는 것이었죠. 여보세요, 혜진 씨? 저 이준호예요. 미영이의 대학 동창이었던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 준호 씨?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미영이 소식 알고 계세요? 미영이요? 글쎄요, 이혼하신 후로는 연락이 안 되던데요. 왜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결국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어요. 미영이는 이혼 후 모든 사람들과 연락을 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매일 점심시간마다 그 근처를 돌아다녔습니다. 을지로, 종로, 명동.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노숙자들이 있는 곳들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미영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저는 다른 곳을 가보기로 했어요. 서울역 근처였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노숙자분들이 계셨어요. 한 분 한 분 살펴보며 걸어가는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따뜻해요. 그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미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본 그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깔끔한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한 채로 한 할머니에게 도시락을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제가 부르자 미영이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영이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어요. 준호 씨, 왜 여기에? 미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분명 일주일 전에는 노숙자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이건 설명하기 복잡해요. 미영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어요. 미영 씨, 오늘 수고 많았어요.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아, 원장님. 이분은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수입니다. 이곳 무료진료소 원장이에요. 그분이 저에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무료진료소요? 네, 미영 씨가 여기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세요. 정말 훌륭한 분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자원봉사? 그럼 미영이는 노숙자가 아니란 말인가? 그렇다면 일주일 전 그 모습은 뭐였을까? 자원봉사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다시 물었어요. 네, 미영 씨는 이곳에서 3년째 봉사하고 계세요. 간호사 출신이라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김태수 원장님의 말에 제 머리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미영 씨, 이분은 누구세요? 원장님이 미영이에게 물었어요. 옛날에 아는 사람이에요. 미영이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는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미영 씨, 내일 오전 10시에 봐요. 원장님이 가신 후 우리 둘만 남았어요. 한참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영아, 나 좀 설명해 줄 수 있어? 일주일 전에는 따라와요. 미영이가 저를 이끌고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미영이가 입을 열었어요. 일주일 전 그게 제가 노숙자 체험을 하고 있었어요. 노숙자 체험? 무료 진료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실제로 노숙자분들의 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하루 정도 그렇게 지내보는 거예요.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그럼 진짜 노숙자가 아니라는 거야? 네, 집도 있고 일도 하고 있어요. 무슨 일? 개인 간병인이요. 그리고 주말에는 여기서 봉사하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미영이가 정말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건 아니었구나.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럼 이혼 후에 어떻게 지냈어? 미영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우울증도 심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서 몇 달 머물다가 작은 고시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간병인 일을 시작했죠. 미영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고통이 느껴졌어요. 왜 연락 안 했어? 힘들면 말이라도 하지. 연락해서 뭐 하려고요? 준호 씨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연락한다고 해서 준호 씨가 도와줄 건가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연락이 왔다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미영아,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준호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아니야,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미영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준호 씨, 과거 일은 이제 됐어요. 각자 자기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너는 지금 행복해? 그 질문에 미영이는 잠시 멈췄어요. 행복이요? 글쎄요. 행복하다기보다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의미 있다고? 여기서 봉사하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만나거든요. 그분들을 돌보면서 제가 살아가는 이유를 찾은 것 같아요. 미영이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준호 씨는 어떠세요? 행복하게 살고 계시죠? 응, 나는 새 아내도 좋은 사람이고 곧 아이도 태어나고 그럼 다행이에요. 미영이가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영아,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를 더 많이 도왔어야 했는데. 준호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때는 서로 힘들었잖아요. 하지만 준호 씨가 만약 저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포기했다면 저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미영이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무슨 뜻이야? 준호 씨가 행복해야 저도 마음이 편해져요. 제가 준호 씨 인생을 망쳤다는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요. 그때 미영이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미영이가 일어났어요. 간병 환자분이 저를 부르세요. 가봐야 해요. 미영아, 우리 다시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자. 준호 씨, 이제 그만해요. 서로에게 좋지 않아요. 하지만 준호 씨 부인이 임신하셨다고 했죠? 그럼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부인이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미영이는 정말로 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연락처라도. 안 돼요. 정말로 이제 그만해요. 미영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만난 것도 우연이었어요. 이걸로 끝내요. 미영이는 그대로 카페를 나갔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정말 괜찮아 보였어요. 예전처럼 우울하거나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내도 되는 걸까? 미영이가 진짜 괜찮은 걸까? 아니면 제가 안심하고 싶어서 그렇게 보인 건 아닐까? 집에 돌아가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여보, 일찍 왔네요? 수진이 반갑게 맞아줬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응, 일이 일찍 끝나서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미영이와의 만남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말,
그녀의 표정, 그녀의 미소, 모든 게 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미영이보다 더 행복한 걸까? 미영이는 비록 혼자지만 남을 돕는 일에서 의미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뭔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곧 아이도 태어나고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며칠이 지나도 미영이가 한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준호 씨가 행복해야 저도 마음이 편해져요. 정말 그럴까? 미영이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결국 저는 다시 무료 진료소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지켜봤어요. 미영이가 나오기를 기다렸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미영이가 나왔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김태수 원장님과 함께였어요. 미영 씨,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두 사람이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갑자기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혹시 미영이와 원장님 사이에 뭔가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미영 씨, 저녁이라도 함께 하실까요? 원장님이 제안했어요. 죄송해요. 오늘은 환자분께 가야 해서요. 미영이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럼 내일은 어떠세요? 내일도 바쁠 것 같아요. 미영이는 계속 거절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금 안심했지만 동시에 더 궁금해졌습니다. 미영이는 정말 혼자 사는 걸까? 다음 날 저는 미영이가 간병하는 곳을 알아내기 위해 뒤를 따라갔어요. 미영이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구 쪽으로 갔습니다. 고급 주택가의 한 집 앞에서 멈췄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미영이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집을 바라봤어요. 꽤 큰 집이었습니다. 정원도 잘 가꿔져 있고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저기서 간병일을 하는구나. 몇 시간 후 미영이가 나왔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다가갔어요. 미영아. 미영이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준호 씨? 여기 왜? 미영아, 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 뭐가요? 너 정말 괜찮은 거야? 혼자 살면서 힘들지 않아? 미영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준호 씨, 제발 이제 그만해요. 대답만 해줘. 정말 괜찮은 거야? 미영이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따라와요. 미영이는 저를 근처 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미영이가 입을 열었어요. 준호 씨, 제가 왜 무료 진료소에서 봉사하는지 알고 싶어요? 왜? 처음에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한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김 원장님을 만났어요. 우연히 길에서 쓰러졌는데 원장님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자신만의 고통에 빠져 있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보라고. 미영이가 먼 곳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했어요. 그냥 시간이나 때우자는 마음으로. 근데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정말 힘든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고통이 그리 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미영이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게 세상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방법이 꼭 아이를 낳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미영아, 준호 씨, 저는 이제 정말 괜찮아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고 가난하지만 행복해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걱정해요. 미영이가 일어서려고 할 때 저는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미영아, 그럼 나를 용서했어? 미영이가 멈춰서서 저를 봤어요.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너를 버렸잖아.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했고,
미영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준호 씨,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에요. 보내주는 거예요. 뭐,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때로는 놓아줄 줄 알아야 해요. 미영이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준호 씨를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준호 씨가 행복하길 바라는 거예요. 미영아, 준호 씨가 저와 억지로 함께 있었다면 서로 불행했을 거예요. 이혼이 오히려 좋은 선택이었어요. 미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표정은 평온했어요. 준호 씨, 부인분을 사랑해요. 그리고 태어날 아이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미영아, 나도. 그리고 가끔은 저도 생각해 주세요. 좋은 기억으로만요. 미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준호 씨, 행복하세요. 그게 저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 말을 남기고 미영이는 떠났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이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보내줄 줄 알아야 해요. 행복하세요. 그게 저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미영이는 저보다 훨씬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걸,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걸. 집에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무거우면서도 동시에 가벼워졌어요. 미영이가 정말 괜찮다는 걸 확인했고, 동시에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도 깨달았거든요. 여보, 늦었네요? 수진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응, 일이 좀 늦게 끝나서 오늘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아기가 아주 건강하대요. 수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하게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미영이의 말대로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고. 그게 미영이에 대한 제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날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영이와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리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행복하세요. 그게 저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이에요. 미영이의 그 말이 제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현재에 집중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여보, 뭔가 달라졌어요. 수진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뭐가? 예전보다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제게도 뱃속 아이에게도. 수진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 그런가 봐. 사실 미영이 때문이었죠. 그녀의 성숙함을 보면서 저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에서 김태수 원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씨 맞나요? 네, 맞는데요. 어떻게 제 번호를 미영 씨에게서 들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미영 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에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원장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 미영 씨에 대해 이준호 씨가 모르는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요? 미영 씨가 사실 많이 아파요. 아프다고요? 몇 달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추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미영 씨는 검사를 받으려 하지 않아요. 왜요? 치료비가 부담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장님이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뭐요? 자신은 혼자니까 굳이 치료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준호 씨에게 연락드린 거예요. 미영 씨가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미영이가 제 연락을 받을까요? 만나기도 싫어하던데. 그래도 이준호 씨밖에는 없어요. 미영 씨에게 가족 같은 사람이. 원장님의 말에 저는 결심했어요.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날 저녁 미영이가 간병하는 집 앞에서 기다렸어요. 미영이가 나올 때까지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준호 씨, 여기 왜? 미영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미영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내 건강 이야기. 미영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김 원장님이 말씀하셨구나. 미영아, 왜 검사를 안 받아? 받을 필요 없어요. 무슨 소리야?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 준호 씨한테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미영이가 돌아서려고 했지만 저는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미영아, 제발. 왜요? 왜 자꾸 제 일에 간섭하려고 해요? Because I care about you. 저도 모르게 영어로 말하고 말았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가 걱정되니까. 너가 아프면 안 되니까. 미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준호 씨, 이제 그만해요. 정말로. 안 그만해. 너 치료받을 때까지 계속 귀찮게 굴 거야. 왜 그러세요? 부인분한테 들키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수진에게 말해야겠다고. 미영아, 나 수진이한테 얘기할 거야. 뭐요? 너 이야기. 우리 과거 이야기. 그리고 지금 내가 아픈 이야기. 안 돼요. 그러면 부인분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오해 안 할 거야. 수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집에 돌아가서 저는 수진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여보, 내가 숨긴 게 있어. 무슨 이야기예요? 내 전처 이야기야. 수진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수진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미영이 치료비를 도와주고 싶어. 그리고 치료받도록 설득하고 싶고. 여보, 그분에 대한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감정은 아니야. 그냥 인간적으로 도와주고 싶어. 수진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알겠어요. 도와드려요. 정말? 네, 그분이 여보를 그렇게 사랑했다면 저도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수진의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 저는 수진과 함께 미영이를 찾아갔어요. 미영 언니? 수진이 먼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준호 씨 부인. 수진 씨죠? 네, 맞아요. 언니, 우리 이야기 좀 할까요? 세 사람이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는 건 정말 어색했어요. 하지만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치료 꼭 받으세요. 수진 씨, 언니가 건강해야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치료비가, 그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미영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안 돼요? 언니는 준호 씨의 소중한 사람이었잖아요. 수진이 미영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고마운 분이에요. 고마운 분이요? 네, 언니가 준호 씨를 잘 키워주셨잖아요.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미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진 씨, 언니, 우리 가족처럼 지내요. 아이가 태어나면 고모라고 부르게 할게요. 그 말에 미영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이후 미영이는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초기여서 치료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말한 대로 우리는 정말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아이가 태어나자 미영이는 정말 좋은 고모가 되어 주었습니다. 준호야, 우리 정민이 정말 예쁘다. 미영이가 아이를 안고 말할 때 그 얼굴에는 진짜 행복이 가득했어요. 미영아, 고마워. 뭐가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 미영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나도 고마워. 너희 덕분에 정말 가족이 생겼어.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진짜 가족.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때로는 붙잡는 것이 사랑이고,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사랑이며, 때로는 다시 품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한다는 것, 가족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생각거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